지금 1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습니다.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답해주는 부동산 인터뷰 직터부의 멀천대사 이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추 기자님과 제네시스 방님의 직방 라이브 보셨나요? 그때 0.5%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저희가 다루었었는데요. 미국 금리가 떨어지는 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딱 그거에 정말 맞는 빅데이터 전문가 제가 또 섭외를 했습니다. 자, 리치톡톡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리 인하로 단기적인 부동산 가격하고 네.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다. 네. 이게 지금 반반이에요. 있겠다. 아니다.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그렇죠. 이게 초 시그널이다. 네. 이게 지금 거의 팽배한데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네. 리치톡톡님이 보시기에 네. 지금 부동산 투자 해도 네. 되는 걸까요? 지금은 하시면 굉장히 이제 위험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이렇게 하방론자는 절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예, 예. 예. 제가 작년 중순 이후부터 주식의 대세 하락장이 시작이 됐고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짧게는 6개월에서 길면은 한 1년 반 정도 이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돼서 주가가 좀 반등이 좀 나온다. 이게 짧으면 2개월, 조금 반등 시나리오가 길면 5개월 정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반등이 있고 나서 그 다음부터 또 이제 본격적인 경기 하강이 오던가 아니면 이 상태로 그냥 몇 개월 계속 더 쭉 가는 거죠. 제가 보기에 뭐 주식 투자를 하건 부동산 투자를 하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의 자산 시장이 위치한 계절이 어딘가 이걸 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거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바로 금리 데이터입니다. 금리 데이터. 예, 그래서 요 리치고 안에 있는 이제 요 빨간색 데이터가 한국의 금리입니다. 기준금리고요. 네. 그다음에 요 파란색이 미국의 지금 기준금리예요. 거의 예. 따라가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오르락내락 계속 네. 이제 패턴을 반복을 하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19년 초반부터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뭔가 경제가 금리 인상을 계속 해도 될 만큼 튼튼하지 못하게 바뀐 거죠. 요게 이제 과거 패턴으로 보면은 2006년 한 중순 정도 됐었거든요. 자산 시장으로 따지면 이때 겨울에 들어선 거죠. 여기 보시면 요 이제 파란색과 빨간색 구간이 반복을 하는데 파란색 구간은 뭐냐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을 때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일 때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더 낮을 때예요. 어떤 본격적으로 뭔가 위기 쓰나미가 오기 금융위기 한 바로 직전. 1년 전쯤에 예. 1년 전쯤에 이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을 했던 거고요. 금리 인하가 되면서 이미 징조를 줬고 그다음에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이제는 그런 징조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 부동산 투자도 좀 조심하셔서 하셔야 되고 특히나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더더욱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다만 과거에 금융 위기 때도 일부 지방들 같은 경우는 한 3-4달 잠깐 주춤하고 바로 계속 다 엄청 올라갔었거든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의 충격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2008년과 유사하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따지고 놓고 보면 지금의 어떤 기타 지방은 강화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관심은 좀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네. 부동산 시장 지금 현재 모습 네.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네. 데이터로 좀 한번 네. 궁금해요. 정말 네. 침체되고 있는지 아니면 밑에서는 그냥 꼼짝꼼짝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로 네. 대표적으로 상당히 저평가된 지역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평가 지역 솔깃하네요. 자, 시청자분들 주목하시고요. 네. 먼저 요 화면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 화면이 서울의 이제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데이터가 밑에 있으면 대출을 끌어다가 내가 집을 사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 데이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출 껴서 집을 사는 게 부담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연끌을 한다 그러죠. 연끌해도 되는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였던 거죠. 14년도 14년, 15년.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요 뒤에 막대 그래프가 네. 그 주택 담보대출 금리예요. 그래서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시장이 호재다라고 한다라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2009년 이후로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택구매력 지수는 똑같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로 네. 2009년하고 2010년하고 네. 2010년에는 비쌌으니까 지금 네. 높았다가 그렇죠. 지금 금리가 낮아지면서 네. 확 올라갔는데 그렇죠. 금리가 지금 반대로 낮아지고 거의 역사상 최바닥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안 좋아요. 예, 안 좋네요. 예, 안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그만큼 지금 거품이 많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주택 구매력 지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낮은 수준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완전 반대인 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년 만에 기회가 온 곳이 있어요. 네. 요때는 이제 2010년, 11년에 보시는 것처럼 기타 지방의 주택 구매력 지수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즉, 그만큼 집값이 쌌던 겁니다.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었군.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때 샀으면 사실 너무 좋았을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다시 지금 미친 이때보다도 예, 2010년보다 훨씬 더 높아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1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다. 왔습니다. 어딜까요? 궁금하네요. 아, 거기가 어디냐?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북. 제가 이 5군데를 투자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요 5군데가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변화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데이터로 굉장히 많이 확인이 된다. 자, 물론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요. 강남 지역이 강남권이 이제 다시 재하락을 하나 이제 이런 뉴스들이 많이 다시 종종 보이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얼마나 영향을 줄지 하반기의 주택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점쳐보는 시간은 정말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부터 다주택자까지 무서운 시장 흐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가이드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 편도 꼭 재미있게 시청,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다음 편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